봅시다.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단원을 들어갈 거야.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함수를 배운 적이 있거든. 함수라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배우지? 아닌가? 1차 함수, 2차 함수는 배운 적 있어요? 근데 함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처음 배워요. 근데 우리가 함수는 언제부터 배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그 초딩 때지, 초딩 때. 이게 함이 그 너희가 많이 쓰는 그 함이야. 사물함 이거 있잖냐. 사물함 그런 거 안 쓰냐? 사물함 이런 거? 그래? 함이 이 함이야 함. 너 이런 거 봤을걸? 이렇게 생긴 거. 플러스 3 봤어요? 1 넣으면 4대서 나오고 2 넣으면 어렵다 5대서 나오고 3 넣으면 6대서 나오는 거 이거 있잖냐. 이렇게 이 함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다른 게 나온다라는 느낌이잖냐. 이것을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하고 4랑 연결이 되네. 플러스 3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지. 2랑 5랑 연결이 되지 않냐? 3이랑 6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 집합이랑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지. 4, 5, 6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두 집합 사이에 관계를 정의하는 게 함수예요. 오케이? 두 집합 사이에 관계를 정의하는 게 함수야. 그래서 너희들이 1차 함수라는 거를 들어봤잖냐? 1차 함수를 배웠어. 배웠지? 안 배웠냐? 배웠잖냐? 이런 거. y는 2x 플러스 1. 1 넣었을 때 3 나오고 2 넣었을 때 5 나오고 3 넣었을 때 7 나오는 관계를 지을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짓는 식 이런 것을 함수라고 불러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대응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야. 대응이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짝지어졌다라는 느낌이잖냐. 그러니까 얘랑 얘가 대응됐습니다라는 거고 2가 5랑 대응됐습니다라는 거고 3이랑 6이랑 대응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짝지은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공집합 아닌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 집합 y의 원소로 짝지은 것. 얘가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x에서 y로 대응시키겠다라는 것은 이 말이다라는 것은 이거야. x라는 집합을 내가 주자면 이렇게 줄 수가 있고 y라는 집합을 주자면 4, 5, 6, 7, 8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있잖냐. x의 원소들을 y에 대응시키는 거.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대응시킨 거지. 대응시키는 거. 얘를 이렇게 이제 짝짓는 거. 얘를 대응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함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짝짓는 것을 대응이라고 했다면 함수라는 것은 이거야. 함수는 이제 집합이 있어. 두 집합. 오케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함수를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라지 x를 라지 y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나타내 봅시다. 방금 위에다 적은 이거 있잖냐? 이거 함수 맞아요. 함수 이름을 줬어? 함수 이름을 f라고 준다면 이 f라는 함수는 함수가 돼. 왜? x 하나당 y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한 4개 적을 거거든? 1, 2, 3 1, 2, 3, 4 너 혹시 공간 부족하면 너 책 피면 그 옆에 있잖냐? 딱 펴지면 그 옆에 흰색 공간 있잖아. 그래. 그 공간에 좀 써도 돼. 일부러 공간 부족하면 거기다 쓰라고 놔둔 거예요. 내가 4개 한다 그랬지? 4개를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 자, 함수를 하나씩 줘볼 건데, 이거 있잖냐, 이 함수를 f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함수 형태가 혹시 이렇게 생긴 형태. 말 그대로 성립한가라는 거를 한번 봐봅시다. x의 모든 원소, 각각의 원소가 y의 원소가 이렇게 하나씩 대응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이거 함수 맞아요. 이거 함수 맞아요. 함수가 돼.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대응됐어요. 요것도 하나씩 대응됐지?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됐어요? 이것도 함수가 맞아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봤더니 이것도 함수가 맞아. 세 번째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x의 각각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2개가 대응돼 버렸잖냐? 그래요? 2개가 대응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봐볼까? 네 번째 봐볼까요? 네 번째 봤더니 이렇게 됐어.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하나 대응 안 된 게 있잖냐? 그래요? 이런 건 또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함수를 바라보면 되냐면 넣으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야? 자판기 같은 느낌이야. 자판기 누르면 2개 나오면 개이득이잖아. 근데 그게 고장난 거잖냐? 그래요? 가끔 2개 나올 때 있지. 자판기. 너 자판기 안 써봤냐? 써봤냐? 안 써봤어? 자판기 뭔지 몰라? 아, 그래? 그냥 안 써본 거야? 자판기 누르면 이제 안 나오면 그것도 고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누르면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안 되고 선택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붙는데 이 보내는 놈들이지.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이 함수로서 정의가 됐다면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됐다면 이 라지 x가 정의역이에요. 라지 x가 f의 정의역이에요. 라지 i가 f의 치역이에요.
공역이야. 미안. 그 다음 치역은 이런 거 있잖냐,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있잖냐, 이런 거. 1, 2 선택된 거. 1, 2, 4 이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것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이거 다 집합이거든. 집합이잖냐? 집합. 그래요?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y라는 원소를 갖는데 y는 fx의 값이에요. 근데 x는 라지 x의 원소가 되겠지. 오케이? 선택받은 것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집합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내는 것을 정의역. 뭔가를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느낌이야. 그리고 공역, 선택받을 수 있는 걸 공역, 그리고 선택받은 것을 치역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급이. 응? 뭐? 치역이 이 함수에서는 치역이 1, 2, 4야. 근데 뭔 말인지 알았어? 왜? 뭐? 요거? 아, 이거 뭔 말이냐면 y라는 원소를 갖는데 y는 fx.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x의 값을 넣을 거예요. 이 x의 값을 넣을 거야. f라는 함수에다가 x의 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에요. fx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에요. 오케이? 이 라지 x에 있는 x의 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라지 x가 맞나?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 치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알겠지? 당연히 치역은 뭐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맞아요. 오케이? 이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그 밑에 예제 1번 봐보자. 이 그래프 볼 때마다 화가 나네. 이거 왜 그런 거지? 왜 나만 그래? 미안.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 문제 수정 안 됐네. f라는 함수고 g라는 함수고 h라는 함수고 k라는 함수예요. 오케이? 함수의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f라는 함수를 봤더니 0, 1, 2에서 0, 1, 2, 3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그렇지? 이게 지금 여러 개 그려질 거예요. 괜히 내가 미안해지네.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봐봤더니 f라는 함수부터 해볼게요. 기억. f라는 함수 봤더니 0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갑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거 함수 됐네요. 함수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 치역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치역은 선택받은 것들이지? 치역은 뭐가 돼요? 치역은 1, 2, 3 이렇게 선택받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 니은을 봤더니 g라는 함수네요. 0 넣었더니 1이고 1 넣었더니 0이고 2 넣었더니 1이에요. 이거 함수 돼요? 안 돼요? 되지? 이 x의 모든 값들이 선택을 했고 얘는 두 개 선택해도 돼. 그러니까 다 선택했고 지금 하나씩 보내줬잖냐?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함수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치역은 뭐가 돼요? 치역은 선택받은 거 0, 1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렇게 열심히 봐? 글씨를 너무 잘 써? 아니 저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책 잃어버렸어? 집에서 찾아보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긴 했는데 다시 찾아보려고. 알았어요. 하나 더 줄게요. 네. 여러 권 만들어놨어요. 3권 더 있거든 지금. 보자. 그럼 디귿 봅시다. 디귿. 디귿을 봤더니 지금 디귿은 이게 이제 h라는 함수예요. 0은 마이너스 1. 보내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은 0. 2는 1이지. 오, 이거는 보내지 못하는 값이 있네.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수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리을. 마지막 리을 봅시다. 리을 봤더니 얘는 이제 k라는 함수인데 0은 0으로 1은 1로 2는 4로인데 못 보내지.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정해져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정의가 되어 있지. 근데 이렇게 못 보내는 값들이 있다면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가 서로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함수가 같다라는 정의는 f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함수의 fg의 정의역이 각각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 공역도 각각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정의역과 공역은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함수 형태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에 모든 원소에 fx의 값이랑 gx의 값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f란 함수가 혹시 x에서 y로 보내지는데 1, 2라는 게 1, 2, 3으로 보내죠. 근데 이 3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함수였단 말이야. 그러면 g라는 함수도 똑같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g라는 함수도 이렇게 똑같이 생겨야 두 함수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두 함수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두 함수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 먼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대응되는 형태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혹시 식이 달라도 이렇게 식이 달라도 두 함수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같아질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정의역하고 공역에 따라서. 오케이?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져 있잖냐? 정의역을 똑같은 정의역에서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합니다? 같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달라도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되기만 똑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똑같은 값만 되면 돼요. f-1이 g-1이 되면 되는 거고 f1이 g1이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해 줄 수 있겠네요. 집어넣어 봤더니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1대입 했더니 a 플러스 b는 4예요. 두 개 더 했더니 2b는 2라서 b는 1이고
a는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이 어째도 두 함수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식이 달라도 함수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쩌면 정의역이 지금 실수 전체 아니지 않냐? 정의역이 축소가 됐을 때 식이 달라도 함수는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봐봅시다. 이 두 함수가 같아질 수 있지. 어쩌면 정의역이 이게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되게끔 만들 수 있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정의역을 우리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얘랑 얘가 같아지게끔 만드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게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두 개가 같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3x-2랑 같아지는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2네요. 그래요? 그러면 1 또는 2를 가지고 있을 때 정의역이 이게 됐을 때 함수가 같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엇이 안 정해져 있어요? 공역 없지. 공역이 없으면 그냥 공역은 모든 실수예요. 오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모든 실수가 공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집합 1 얘가 정의역이 됐을 때도 같은 값을 갖지. 그지? 그리고 집합 2만 있을 때도 같은 값을 갖고 집합 1, 2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도 같은 값을 갖네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함수의 식이 달라도 두 함수를 같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쩌면 정의역을 좀 축소를 시켜주면 같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래프라는 게 나오거든. 이 그래프는 말 그대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f를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거든. 그때 그래프라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x랑 fx를 좌표로 하는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 너희들이 이제 봐봐. 그 위에 있는 예제 있잖아. 예제. 요. 옆에 있는 거 볼까? 요거. 니은 보이지? 니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0일 때 1이에요. 1일 때 0이에요. 2일 때 1이에요. X축, Y축, 원점.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기 좋게 만든 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는 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밑에 봐보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지금 나 비웃었지? 늘 나 비웃었잖아 지금 방금. (1번부터) 내가 차분히 그려볼게요. 1번은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 얘는 그래프가 이 함수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프는 되는데 함수는 안 돼. 왜? 방금 함수인 거 고르라고 했잖아. 1 대입했더니 1 나오지. 근데 2 대입했더니 2 나온 거 맞아. 3 대입했더니 2개 나와. 한 놈이 2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경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거 봐볼까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봤더니 원이 있네. 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하나의 값을 넣어봤더니 값이 2개 나와버려. 그렇지? 이 경우도 함수가 아니에요. 세 번째 봐볼까? 세 번째는 X축, Y축 좀 생략할게. 미안. 이씨. 이렇게 돼 있는 경우요. 이거 봐봐. X에 하나씩 넣었을 때 다 하나씩 나와, 안 나와? 하나씩 나오지? 하나 넣었을 때 하나 나오고. 하나 넣었을 때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이제 딱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X축하고 수직인 선을 그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생략할게요. X축. Y축 생략할게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지? 돼.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봤더니 만나는 게 한 개야? 이것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안 되는 거지. 봤더니 X축과 평행한 선, 수직인 선을 그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고, 얘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지? X축과 수직인 선을 쭉 그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뭐, 개념은 할 수 있지. 우리 다음 시험 왔을 때 개념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넌 시험 자주 봐? 뭐 새삼스럽게 맨날 봐놓고. 봅시다. 야, 얘들아. 너희들 그래도 시험을 보니까 저번에 우리 테스트 봤지? 그 학원에서 보는 그 반편성고사를 입안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일 대 일 함수. 1대1 함수. 이게 이제 이 재밌는 영어가 등장하거든. 외우세요. 오케이? 앞에 있는 것도 너희가 어느 정도 안 해도 돼. 이런 거 대응이라는 단어. 사실 대응된다라는 거 있잖냐? 다음 시간에 이게 써져 있을지도 몰라.
귀찮으면 안 적겠지만, 써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 함수의 영어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정의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1대1 함수라는 용어예요. 오케이?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이거야. 정의를 일단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하여 x의 값이 다르면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게 정의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 1, 2, 3이라는 정의역이 있다면 1, 2, 3, 4, 5라는 치역이 있는데 함수를 줬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x의 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도 달라야 돼요. 오케이? 이 대응되는 값들이 다 어떻게 대응되어야 합니다 라는 값이에요. 다른 값으로 대응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이 말이 이거야. x의 값이 다르면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의 값이 다르면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야.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이게 이제 명제니까 개요 명제를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값이 같으면 그때의 x의 값이 같다라는 거지. 이 말은 이 말이야. 혹시 함수의 값이 같게 나왔어.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혹시 이제 함수의 값이 똑같이 1로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의 x의 값은 1 하나로 유일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1을 선택하는 x의 값은 유일하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 정의를 기억하세요. x의 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도 다릅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값들로 각각 대응되는 게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1대1 함수야.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1대1 대응은 뭐야? 대응은 하나씩 이렇게 짝 찌는 거잖냐? 그래요?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되고 1대1 함수가 되고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지금 이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않냐? 달라요? 치역은 이렇게 3개인데 공역은 5개나 있잖아. 달라요. 근데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은 이제 함수를 굳이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1, 2, 3을 1, 4, 5, 6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하나씩 보내지는 거. 이러한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포함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가장 큰 게 뭐예요? 함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대1 함수. 그 안에 뭐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어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던 김에 다 하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까지만 하기. 왜 안 끝나는데? 끝난 것처럼 표정. 10시라도 넘으면 내가 또 넘었어 이렇게 해주는데 안 넘었잖아. 항등함수는 너희들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잖냐? 항등식 뭐였어요? 항등식? 그렇지. 문자에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불렀잖냐? 항등함수도 똑같아. 어떤 걸 넣어도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이것을 이렇게 쓸게요. i를 가져올게.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으면 1, 2, 3으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 얘를 항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혹시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등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반적으로 아니겠지. 근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 정력이. 아까 치면 좀 비슷하지? 함수가 같다라는 거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냐? 정력만 어떻게 축소를 해주면 정력을 0을 줘버렸어. 이런 줘버렸어.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F0은 0으로 가고 F1은 1로 가요? 그래요? 이렇게 정력을 주면 정력에 따라서 항등함수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력에 따라 항등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정력에 따라 항등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상수함수만 할게요. 상수함수는 뭐냐면 하나의 값으로 싹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이 있으면 1, 2, 3이 있어. 그냥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다 몰리는 경우.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치면 모든이라는 말이랑 이미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지. 임의의 정의역 원소 x에 대하여 fx가 c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c는 상수예요. 어떤 하나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지는 함수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 시간 시험 볼 때 그림까지는 안 그려도 되는데 최소한 얘는 그리세요. 포함관계 있잖아요. 1대1 함수는 남아도 돼. 이것도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포함관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반드시 언급할게요. 수업 시간에. 73쪽 푸시고요. 73쪽 숙제예요. 그리고 498번까지 풀어오세요. 498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